안녕하세요 여러분. 병리과 이용문입니다. 어, 본과 2학년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음, 이제 저랑 폐 질환의 병리 뭐 파인딩,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 감별 뭐 그런 걸 배울 건데요. 임상에서 배운 거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염증성 질환, 인플라마토리 리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폐를 알아야겠죠. 정상폐는 어, 어떤 그러니까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되게 구조가 되게 음, 아주 섬세한데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페포라는 빈 공간이 있죠. 빈 방에 그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은 다 이제 혈관으로 돼 있어요. 모세혈관, 캐필라리 엔도셀리움. 모세혈관이라는 건 그 안에 RBC가 이렇게 일렬로 쭉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주 얇은 막에 모세혈관이 빈 에어레이션 공기로 가득 찬 빈 방 주변을 돌면서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베올라 에피셀리움 그 페포 벽은 유모사이트가 있죠. 그 타입 1과 타입 2 나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크리션이나 설펙턴트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거를 분비해서 이 구조를 유지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알베올라 마크로파지예요. 이거는 탐식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뭐 분비물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 먹는 마크로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 에어레이션이 되면서 이 얇은 막의 모사혈관이라서 RBC가 쪼르륵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파이브로징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환자 많이 볼 수 있어요. IPF라고 이디오패시 풀마니 파이브로시스인데 이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CT나 엑스레이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폐렴이나 증상 폐렴이나 약간의 뭐 이상한 거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인데 엑스레이나 CT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폐렴 같으면 그게 나아야 되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어큐트 뉴모니아, 크로닉 뉴모니아에서 뭐 항생제 썼으면 나아야 되는데 이게 낫지가 않고 크게 변함이 없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암이죠, 그죠? 암은 암은 계속 진행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심할 게 이제 IPF나 이런 제가 기타 쭉 배울 음, 말씀드릴 파이브로징 디지즈예요. 그래서 제일 흔한 건 이제 IPF인데 어, 그 UIP라고도 해요. 유주얼 인테스티널 뉴모니아. 유주얼. 뭐 많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있고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DIP도 있어요. 디스퀘머티브 인터스티널 뉴모니아도 있어요. 네. 자, 이제 뉴모니아잖아요. 그죠? CT 소견이 뉴모니아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낫지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흡연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음, 특징적으로 보면 이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낫다가 또 악화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점
반응이 스카가 돼서 점점 나아지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새로 생기는 염증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큐트도 있고 크로닉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 병인을 보면은 이게 만성적으로 이제 알베올 데미지가 있는 거죠. 데미지가 있으면서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로리퍼레이션이 있어요. 염증을 치유하려면 어떤 스카가 생기잖아요. 스카가 생기려면 그게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TGF 베타라는 그 염증 유도 물질, 강력한 물질에서 유도가 되고 그 아래 뭐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3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캐스케이드로 엄청나게 이제 염증이 계속 유발되는 거죠. 네, 뭐 제일 흔한 건 스모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스모킹 하시는 분 있으면은 얼른 당장 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뭐 병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래서 상당히 특히 본과 2학년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실습을 하고 우리 학문이 뭐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이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것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죠. 있지만 약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명과 뭐 그런 걸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의학은 이게 정말 우리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친척,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죽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뭐 이게 학문적으로 의학을 배울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본과 2학년 때 들어서 이 뭐 렁 파트, 뭐 GI 파트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당장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특히 이제 병리를 하게 되면 병리를 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나쁜 습관도 교정하고 생활 습관 그런 게 그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정말 리얼이다, 진짜 리얼이다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스모킹 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전부 다 데미지가 돼서 파이브로블라스틱 팩터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스카가 되고 콜라겐이 쌓이게 되죠. 파이브로시스가 돼요. 폐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폐는 이게 우리가 어, 튜브를 보시면 이게 바람이 공기가 잘 차고 빠지고 해야지 이 기능하는 거잖아요. 물에 뜨고 그죠? 근데 폐가 딱딱해진다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폐 이식밖에는. 자, 그래서 UIP 제일 흔한 거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파이브로틱 스테이지가 있다. 급성, 만성, 그죠? 섞여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브플로랄 리전이고 벽 쪽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어, 인터로바 septa가 두꺼워지고 패치하게 파이브로징이 생긴다.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틱 포사이가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얼리와 레이트 리전이 같이 한꺼번에 보이는 특징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벌집 모양으로 왜냐하면 주변 벽을 따라서 뭐 septa나 프루라나 이렇게 벽을 따라 생기니까 두꺼워지니까 마치 별집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허니컴 파이브로시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벽 쪽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그죠? 벽 쪽으로 두꺼워져 있고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틱 포사이예요. 이런 게 툭툭 이렇게 생기고 이쪽은 좀 덜 하죠. 이쪽은 좀 그나마 정상 비슷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노멀한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죠. 노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과 두꺼워진 것도 이렇게 최근 손상돼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틱 포가 포사이, 그죠? 여기에 막 이렇게 증식이 시작되는 부분과 이건 완전 굳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래된 부분, 어큐트와 크로닉 부분이 모두 섞여 있어. 이게 UIP의 특징이에요. 이에 반해서 NSIP는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는 마치 뭐 어떤 쪽을 분류하기 어려운 웨스트 베스킷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냥 넌스펙스픽해. 그냥 뭐 이렇게 바이옵시 했을 때 봤을 때 이렇게 특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음 그냥 뭐 이런데 그냥 두꺼워져 있는
두꺼워진 부분이 있을까 말까? 좀 하여튼 노말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그냥 뉴모니아처럼 보인다. 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예후도 UIP보다는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렁 뭐 이런 파이브로징 디지즈가 의심됐을 때 이제 바이옵시를 여러분들이 해 오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건 뭐 니들로 찌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한쪽에 이렇게 니들로 찔러서 바이옵시 하면은 어 UIP도 이런 부분이 찔려봐. 이런 부분이 찔리면은 NSRP랑 헷갈린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배치 알죠? 배치로 웨지를 쳐서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치돼서 오더 낼 때는 UIP나 NSIP 이런 파이브인 디지즈 의심할 때는 절대 니들로 찌르지 말고 이렇게 환자 잘 설득해서 한 번 고생 여러 번 고생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웨지로 치게 배치로 웨지로 치게 넓게 봐줘야 됩니다. 자, 웨지로 쳤더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UIP는 아니다. 배제해서 NSIP가 되는 거죠. 웨스트 베스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옛날 붓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붓. 크립토제닉 오가나이징 유모니아. 아니, 오가나이징 한다는 거죠. 그죠? 솔리드하게. 네.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음, 그런 건데, 이건 특징적으로 이렇게 오가나이징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죠? 솔리드 하잖아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진증을 보시면 뉴모코니오시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에 점점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게 심해져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런 게 심해지고 있죠. 앞으로는 심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정말 우리가 환경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네. 그래서 뭐 초미세먼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 쌓여서 이제 우리 폐에 또 문제를 생기죠. 가장 크기가 중요한데 크기가 이렇게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들은 어, 터미널 에어까지 간다는 거죠. 중간에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렁 말초까지 데미지를 준다. 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이런 분진이나 초미세먼지가 쌓이는 데 데미지가 되는 렁에 더 악화시킨 건 무조건 이런 시가렛 스모킹이죠. 스모킹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따라서 분진의 원인에 따라서 어, 질환 일으키는 폐질환이 약간 양상이 다른데 뭐 석탄 어, 광부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어, 그런 석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썼죠 연료로. 그래서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게 많았어요. 진폐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직업병.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심플, 뭐 컴플리케이티드, 뭐더 노드율을 종바 스카가 더 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요. 이런 경우 많이 보여요. 특별히 뭐 진폐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렁 주변에 렁을 바이오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더스트들이 있어요. 어, 어?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보여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게 그만큼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더스트들이 정상에서 림프노드 주변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차 있어요. 규소도 이런 규폐증을 일으키죠. 실리코시스 이런 거는 그 규소 결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쌓여서 뭐 너큐튜하거나 이런 걸 일으킨다 라는 거고 뭐 렁 주변에 이렇게 쌓여서 요드를 일으킨다.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스베스토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됐죠. 예전엔 이제 몰랐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성면인데 옛날 학교 보면 학교 안쪽에 벽 안에 이런 걸 채워놨어요. 이게 마치 솜처럼 생겨가지고 어, 광물이지만 솜처럼 이렇게 생겨서 되게 보온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깔았는데 이게 이제 메소셀리오마라는 그런 흉곽 내에 아주 악성 암을 일으킨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게 이렇게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가 됐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많이 썼어요. 옛날 건물 철거할 때 보면 이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메조델리오마 발암 물질로 유명한 거고 아스베스토스 만약에 이런 성면에 노출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스모킹까지 한다 그러면 뭐 런캐서 확률이 55배 늘어난다는 건데 엄청난 거죠. 그냥 걸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스모킹도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나오죠. 아스베스토스 바디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바이옵시 런 바이옵시 했을 때. 네. 네. 저 메조델리오마의 리스크가 1000배 뭐 간다는 거 생긴다는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런 성면 결정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랗게. 뭐 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이런 기다란 바늘로 계속 바늘이 녹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계속 쌓이면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조텔리움이 암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폐 결국 계속 이 렁 디지즈의 주범이 계속 나오죠. 이래도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아니죠. 렁의 스모킹 릴레이티드 이거 좀 알아두세요. 네. 배웠죠 앞에서 에피제마, 에피제마, 브롱 브론키아티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IPF 당연하고, 네, 당연합니다. 자, 그다음에 DIP, 디스큐머스 인테스티널 뉴모니아 게 있는데 이게 어, 매크로파지가 아주 험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뭐 이제 계속 기침을 해. 뭐 평소에 계속 음, 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침을 하고 뉴모니아 증상이 있는데 제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게 솔리드해, 그죠? 무슨 암처럼 오히려 뉴모니아보다는 오히려 암처럼 솔리드한 병변이 있어요. 응? 헤비 스모커고. 그래서 이제 의심이 돼서 이렇게 바이옵시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마크로파지가 에어스페이스에 다 알베올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엔 험하게 보이지만 이게 마크로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금연만 하더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이 특징적이죠. 예. 그 다음에 뭐 레스피라토리 브론키올라이티스 어소시에이티드 인터스탈 렁 디지즈라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스모킹 관련된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그림 좀 보면 자 플로라를 보서 이제 메조델리오마를 볼게요. 보면은 자 메조셀리움 이런 플로라에 다 이제 캔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노드도 커지고 무섭죠. 이 그림 어떻게 찍었겠어요? 이 사람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부검해서 이렇게 고정을 한 거죠. 네. 이런 거 볼 때 이게 리얼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병리에서. 네.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런 경외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겠죠. 이렇게 빳빳하고 에어레이션이 안 됐겠죠. 퍼지지도 않고. 네.
자, 아스베스토스 바디. 이게 메조셀륨 셀이 다 이제 암이 된 거죠. 그죠? 예쁘지 않죠. 다 핵이 모양도 커지고 뉴클레올라이가 프로미넌트하고 다 제가 이게 어, 캔서의 특징이잖아요. 아주 기다란 바늘 모양의. 자, 이렇게 다 이게 메조셀륨이 캔서가 된 거예요. 메조셀리오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튜모 하겠습니다.